그날 맑고 푸른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그날, 무지개는 한 시대의 희망을 알리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체포되는 그날에도 그 무지개는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하늘은 희망과 함께 비극의 순간에도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강한 불신과 깊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십만 명이 넘는 지지자들을 밀치고 또 덮치고 막가파식으로 대통령 관저를 향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다. 한 사람이라도 다쳐서는 안 된다며 우리 지지자들을 진정시키고 체포에 자발적으로 응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이처럼 무도한 세력들에게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 그 모습은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같이 서부지법은 마치 반국가 조직의 소굴처럼 변질되고 있었고, 정계선, 마은혁, 이순영, 차은경, 마성영 등으로 이어지는 막가파 카르텔은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상징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또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 오동훈은 반국가 세력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원래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남청규 판사는 공수처의 불법적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다시 서부지법으로 이 사건을 가져가서 판사 쇼핑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순영 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시설에 대한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불가라는 조항을 무시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조유의 불법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그야말로 천인 공노할 내란이고 반란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체포영장이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또 서부지법 마성영 판사는 이것마저 기각해버렸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불법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차은경 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단 15글자의 사유로 대통령은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모든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일부 판검사가 자의적으로 대통령을 구속한 것입니다. 더욱 한동훈은 비상계엄 초기에 내란죄를 최초로 주장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 선동하고 탄핵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그 한동훈의 후배가 검찰 특수본부장 박세현입니다.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된 대통령 관련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영장을 2차례나 청구한 자입니다. 애초부터 공수처에서 발생했던 모든 것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수처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불법 행위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한동훈, 박세현은 너무나 악랄하게 대통령의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법부의 타락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불법
불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불법적 수사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서울중앙지법은 서부지법과는 확연하게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세연이가 2번이나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냈습니다. 이번 서울중앙지검 영장 기각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모든 행위를 불법이라고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대통령의 고유 통치 권한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사실상 반국가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던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제 검찰은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법적 정당성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불기소로 석방할 것인지 아니면 기소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 서열 1위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서열 1위 법원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것도 2번씩이나 판결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란죄를 범했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이재명, 공수처, 검찰, 경찰, 서부지법 등 소위 반국가 세력들이 내란을 저질렀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현재 검찰총장 심우정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세연의 검찰 특수본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심우정은 이 심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수사했던 검찰이 이제 와서 자신들이 내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색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악마 같은 존재를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됩니다. 한동훈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그야말로 악의 축이었습니다. 그는 이명박을 구속했고 박근혜를 구속했고 이어서 윤 대통령까지 3명의 대통령과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등 보수의 근간을 절단낸 악마였습니다. 지금까지 그와 가까이 했던 배현진을 비롯해서 친한계 의원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또 신지호, 이현종 같은 부류 유튜버들이 처절하게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들은 당분간 재기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튼 한동훈과 그 후배 박세연 역시 내란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박세연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비상계엄 초기에 즉각적으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김용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 장성들과 경찰청장 등 총 9명을 구속시켰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무례한 행보는 불법의 서막이었습니다. 또한 내란죄는 반국가 세력의 프레임이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언론을 동원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계, 내란의 우두머리로 매도하면서 여론을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MBC, JTBC 뉴스에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는 박세연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수본 내부에서도 내란죄 수사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면서 내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세현 본부장은 대통령을 기소할지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지는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특수본의 논리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미 검찰 특수본은 공범 9명은 구속하고 주범을 불기소한다는 이율 배반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동안 박세현의 광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줍니다. 결국 박세현은 한동훈과 함께 내란의 주범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에도 박세현은 내란죄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2차례에 걸쳐 영장을 기각했다는 사실은 공수처와 서부지법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행위가 명백히 불법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박세현이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윤 대통령을 기소한다면 그 기소하는 자체가 또 다른 불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박세현은 이번 사건에서 내란죄의 공모자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동훈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세현은 지금까지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목적인 반국가 세력의 청산 그리고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본질에서 반하는 행위들은 모두 대통령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장 현명한 방법은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하는 것입니다. 구속된 9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방법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검찰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국민들의 울부짖음과 분노에 찬 함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박재진님, 성열홍님, 임복순님, 바이올리 젠틀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